다음 순서는 미국 내 친북 조직의 미 하원 의원 포습 활동 실태와 현황을 이동보 북한 민주화 포럼 대표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여러분께 배포해드린 것입니다만은 우선 배포해드린 문안을 한번 낭독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친북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매우 잘 조직되고 자금 지원이 풍부하며 상호 얽히고 설킨 가운데 지도자와 주요 지지자들을 공유하면서 날이 갈수록 영향력이 커가는 상황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미국인은 물론 심지어 보수 우익 운동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람들은 물론 이런 일에 정통한 한국의 전문가들조차도 미국 안에 그 같은 조직이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조직의 움직임이 고립된 소수 인사들이 상호 연계도 없이 따로따로 벌이는 개별적 활동으로 그 영향력도 미미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 미국 내 친북 활동가들의 존재 활동에 대한 정보에 어느 정도 접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들의 활동 반경과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최근 미국 내 이 조직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해서 미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민주당 행정부 및 언론과 일반 대중을 상대로 역설적으로 북한을 위한 로비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기가 막히는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하 양원 의원들을 상대로 북한을 위한 로비 활동을 전개하는 미국의 친북 활동가들은 지난 수년간 북한 정보 공작원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북한에 협력해왔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미국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위험을 조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비판으로부터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북한을 비판하는 서방 인사들의 명예를 비방하며 북한의 폭정과 독재 및 여기서 연원되는 반인도 범죄들을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친북 활동가들의 활동을 6가지 유형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 내 친북 활동가 조직들은 구성이 다양합니다. 우선 북한이 직접 관리하는 핵심 조직과 북한을 위해 활동하는 전위 조직들이 있습니다. 두 조직은 모두 북한의 관점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때로는 조직과 활동가들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보다 더 광범위한 사람들을 활동의 대상으로 하는 전위 조직이 핵심 조직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위 조직은 공개적으로는 그들이 친북이 아니라 단지 남북 간 평화와 통일 기여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기만적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면에서 이들은 1930년대 미국에서 활동했던 친소 전위 조직을 방불하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들 중에 상당수는 자신들이 문제의 전위 조직 등 친북 단체의 일반 회원으로 이들의 활동을 도와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북한의 독재 체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궤변으로 자신들의 실체를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쓸모 있는 바보 또는 괴뢰라고 인식합니다. 이들 외에 북한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일꾼들이 있지만 이들을 반드시 친북으로 성향을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셋째, 필자가 말하는 친북 활동가는 그들 활동의 대부분이 뉴욕 소재 유엔 본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북한 정보 공작원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이 부여하는 권리에 입각해
자신들의 의견을 자신들이 뽑은 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일반 미국 시민들의 대의회 활동과는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불법 활동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북한을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이 동료 미국인들이나 미국 자체에 대한 폭력 행위를 자해하는 것을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북한의 핵심 조직은 물론 전위 조직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장 격렬한 어조로 미국을 비방하고 반기독교는 물론 격렬한 반유태적 공격을 자행합니다. 친북 활동가들은 행동면에서는 좌파의 어느 그룹보다도 더 과격합니다. 넷째, 최근의 양상은 핵심적 친북 활동가들과 친북 전위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구별이 날이 갈수록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그 두 그룹 사이의 제휴관계는 최근에 와서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미국 내에서의 친북 활동가들의 활동은 최근까지 미국의 주류 사회로부터 괴리된 가운데 그들의 행동 반경이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서도 변방에 치우쳐 있었지만은 최근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것을 계기로 이 같은 상황에 극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미국 내에서 친북 활동가들과 한국의 친문 세력이 일상적 협력과 함께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이 말하는 조건 없는 평화합 정치 해결 주장을 지지하는 미의회 상대 로비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결과적으로 일부 한국계 미국인 사회와 한국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이 정통성과 정당성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미국에서 친북 세력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재미 친북 활동 조직들은 그들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친북 활동가들과 전위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이념적 동질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성면에서는 그들이 직업과 인종적 배경에 따라서 다양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 친북 활동가 가운데 한국인, 비한국인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함께 과격한 인종적 민족주의를 신봉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반유태주의자들과 북한의 주체사상 광신자 및 미국과 미국인들을 증오하는 반미주의자들과 김과 일문의 전제왕조 추종자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교수는 물론 거리의 폭력배들, 작가들, 의사들, 법률가들, 젊은 학생들, 과학자들, 중소기업가들 그리고 놀랍게도 기독교 사목들도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 친북 활동가들과 포섭 대상이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지지를 약속하는 미의회 의원들 가운데는 하원의 로 칸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라시다 트라이브, 바바라 리 그리고 상원의 버니 샌더스 의원 등이 있습니다. 이 의원들은 그들이 만나는 친북 활동가들이 북한의 정보 공작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극소수 친북 활동가들이 그들이 수행하는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나 또는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나는 필자는 친북 활동가들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그들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노출시켜서 그들이 자신들의 친북 입장과 반미 행동 및 과격한 극좌적 행동에 대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자신의 과격한 어록을 인용하고 그들의 편협성과 반유태주의성 성향을 폭로하며 그들과 북한 독재 정권 사이의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으로 그들을 미국의 주류 사회의 정책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서 고립시키는 것이 그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징벌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한동안 오도되었던 미국민들이 더 이상 그들에 의해 기망당하는 것을 거부하게 됨으로써 미국인 사회에 대한 친북 세력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발걸음은 미국인 사회의 정체를 감추고 숨어있는 기만적인 친북 세력의 존재와 실체를 미국인들이 인지하도록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은 한국 사람이, 이 글은 한국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동안 벌써 30년 가까이 북한의 대미 침투 상황에 대해 충격을 받아서 그 북한이 미국 안에서 공작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로렌스 팩이라고 그런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북한 공작원들과 북한 공작원들에게 포섭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재미 한국인 또 미국인들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쭉 모니터한 한 과정에서 특히 금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들과 미 의회 민주당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유대가 발전하고 있는 것에 충격을 받아서 이 글을 써가지고 미국의 한 그 미디어에 발표한 것을 제가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서 느낌을 가지셨겠지만은 저도 미국 안에 여러 가지 친북 세력의 활동을 여러 해 동안 지켜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이 상황이 우려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미 의회에 대한 활동이 작년까지와도 다르게 아주 굉장히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활동이 그냥 친북 세력의 활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정권들이 이들과 제휴 연대해 가지고 공동으로 미 의회와 정부와 언론과 학계를 설득하고 회유하는 그런 작업을 벌여서 그 결과가 금년 5월 20일에 발의된 이 소위 이 샌더스 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기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지금 사실은요, 이번에 공개된 평화 법안은 미 하원 소속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근데 이 14명이 발의한 이 평화 법안 그 자체가 더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요보다 앞서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인 요 전 임기의 국회 116회 미 의회 임기 중에 하원에서 이 똑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된 게 있는데, 이 결의안에 서명한 미 하원 의원은 51명입니다. 51명이 전원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 51명 가운데 작년 11월에 선거에서 낙선된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 평화 법안을 발의한 14명의 의원 가운데 10명은 이 51명에 포함되어 있고 4명은 이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4명은 이 작년 11월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나온 사람이 가세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 현재 의회 하원에는 이러한 평화 법안에 오늘이라도 사실은 서명에 동참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14명 이외에 41명이 더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지금 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친북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이제 민주참여 포럼이라고 해서 KAPAC 이런 그 단체도 있고 노두돌 민족통신 또 재미 한국인 전국위원회 또 재미 동포 전국위원회 6.15 선언 공동실천위원회 재미 한국인 평화 풀뿌리 네트워크 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2015년부터 DMZ를 걸어 건너는 여성들 Women Cross DMZ라고 하는 단체가 아주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어요. 이 하와이 출신의 하와이에 살고 있는 크리스틴 안이라고 하는 그 한국계 여성이 조직을 해서 여기에는 글로리아 스타이넴을 비롯해서 그 미국과 구라파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여성 3명이 가담을 해가지고 그 여성들의 네임 밸류를 가지고 미국의 행정부 백악관 의회를 접촉을 해가지고 이들의 활동에 힘을 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LA에서 시작된 민주 참여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가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미국의 호남 이 동호회인가요? 호남 호남 향후회가 굉장히 뿌리 깊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 호남 향후회가 주가 돼가지고 만든 조직으로 이 조직의 LA 지역 대표였던 사람이 최광철이라는 사람인데 이 최광철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평화통일 자문회 민평통이죠.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의 미주 지역 부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통이 다시 말해서 북한의 주미 이익 대표부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통이 주가 돼가지고 미 의회에 접촉해가지고 이런 북한을 위한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미 행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활동을 전개하고 그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여러 교민단체들을 참 기반해서 이렇게 소위 이 친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시 말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서 북한을 위해서 활동하는 말하자면 물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 나가 있는 관변 어떤 조직이나 기관들은 거의 전부가 북한 친북 활동에 말하자면 수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령 전통적인 우리 이 한미 관계의 입장에서 이 한미 관계를 지키고 개선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가 우리가 1945년 해방, 그 다음에 48년 건국, 50년부터 53년까지의 한국 6.25 전쟁, 그리고 그 뒤에 이 소위 경제 건설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이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관계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 한미 관계라는 것을 공기나 물처럼 생각하고 있어서 이 공기나 물 속에 물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반응하는 그런 능력을 지금 마비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의 우리 상황인데 여기에 이
그 친북 조직들이 그 대한민국의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미국을 설득해서 그 대한민국의 이익을 저버리고 북한의 이익에 봉사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적 차원에서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이제는 정부에 기대 가지고 당분간은 정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을 전개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요행이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이 종북 정권이 물러나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가 들어선다면 몰라도 그러나 그런 정부가 들어서도 과거 이명박 정권 때나 박근혜 정권 때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 정부에 들어가서 마음 먹고 이걸 시정하려고 하지 않는 한 또 이명박 정권 때나 박근혜 정권 때와 같이 우리가 시행착오를 다시 되풀이한다고 하게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보장이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지금 이제 우리 이 고영주 위원장께서 수고하시는 이 미국의 보수 이제 이 세력과 연합해서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국민적 차원에서 뭘 해야 되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애국적, 민주적, 보수적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해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는 그 미국 사회에 전달하는 그런 어떤 그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요긴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송대성 박사랑 몇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지켜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내서 또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이러한 소위 애국적인 시민 활동을 조직해서 미국의 여론사회, 의회, 언론, 학계에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알릴 것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는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인식을 하고 어떤 깨우침을 얻어야 될 그런 시점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이번에 셔먼 의원이 낸 평화 법안에는 아주 위험한 여기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령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유엔사 해체까지는 아주 언급이 직접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지금 셔먼 의원이 제출한 평화 법안의 기조는 뭐냐면은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민족 대 외세를 대치시키는 이런 이제 월남전 해결 방식의 어떤 관념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평화협정, 종전선언도 평화협정의 일부죠.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전쟁이 끝난 뒤에 전쟁 당사국 간에 전쟁이 끝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전쟁을 청산하는 데 관계되는 사항들,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전쟁의 도발자를 규명하고 그래가지고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배상을 결정하고 그리고 전쟁 후에 평화 질서를 만들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만들어서 앞으로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을 갖는 것이 평화협정입니다. 과거 이제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그런 평화협정이 있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후에,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나폴레옹 전쟁 후에, 그 전에 유럽에서 30년 전쟁 후에
이 여러 가지 그 평화협정이 다 그런 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73년에 월남 문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파리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평화협정의 새로운 틀을 만들었어요. 이 월남전 그 평화협정은 전쟁은 민족과 외세의 대결로 일어나고 여기에서 외세가 배제되는 것이 평화다. 이런 관념을 안아들인 평화협정이라는 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뭘 말하냐? 월남전 평화협정이 평화협정만으로는 그 다음에 월맹이 무력으로 월남을 정복 통일할 수 있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월남전 평화협정에 의하면은 평화협정에 의해서 전쟁 당사자들은 다시는 무력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걸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협정을 통해서 가장 강조된 것은 월남전은 외세와 민족 간의 갈등이다. 외세는 다 철수하고 다시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또 미국이 전쟁에 대해서는 아주 학지를 떼고 있었으니까 미국이 다시는 그 전쟁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든 그런 협정, 조약 체제입니다.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이 평화협정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평화라는 말로 모든 것을 분식해가지고 그 안에 이런 독소 조항을 간직한 채 팔아버리면은 나중에 그 평화를 받아보면은 그 뒤에는 북한이 말하는 그 평화의 내용을 가지고 고집을 해도 미국이 외세가 돼가지고 다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의 위험이 그런 데 있는 것인데 아직 우리 사회 안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 평화협정에 대해서 이러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이냐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교육과 어떤 그 계몽이 일어나야 될 텐데 아직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에서 이 문재인 대한민국 정부가 협조하는 가운데 그 북한이 침투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간판 아래서 미 의회를 접촉하고 백악관을 접촉하고 언론을 접촉하고 학교를 접촉해 가지고 바로 월남전 방식의 평화, 그 평화 속에서 이 얘기되는 평화협정을 가지고 그 이제 이런 공작을 하고 있는데 가령 셔먼 의원이 지금 내놓은 저 평화 법안이 미국에서 법으로 입법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반드시 나올 것이 그 소위 이 주한미군 해체, 그 다음에 이 유엔사 해체 이런 것으로 전개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 상황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흉계가 거기에 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읽어드린 로렌스 팩의 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이걸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좀 공유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제 고영주 위원장께서 낭독하신 그 이제 결의문의 내용도 그것입니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제 정부에 기댈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바로 요새 대장동 문제를 가지고 뭐 하는 게 범위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게 범위이다. 이런 이제 슬로건이 생겨났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의 대미 위장평화 공세의 방조자, 공동정범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존속하는 한 그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미 관계를 바로잡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일방 미국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국민적 차원에서의 활동을 전개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내년 선거에서 판을 바꿔야 되고 판을 바꾸되 그 과거의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에 일어났던 상황과는 판이 다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판을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결집시켜 나갈 수 있는 노력을 전개해야 되는 짐이 우리한테 지금 짊어져 있다. 이런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